작은 서점. 지난달 중순 무렵 외장 하드를 사려고 우연히 중고나라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누군가 내 책을, 그러니까 2년 전에 나온 내 장편 소설을 염가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기호 작가의 단편 소설 최미진은 어디로, 이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문 열었습니다. 한 소설가가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자신의 책이 최하 등급으로 팔리는 걸 목격하고 그 책을 사기 위해 판매자를 직접 만나게 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자, 그 판매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자, 신간부터 지금 이 순간 어울리는 모든 책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에서 17년째 책과 독자 사이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구환회 MD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이커머스 영업팀 구한의 M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냥 성함을 이렇게 들으면 구한회님이구나. 너무 당연한데 이거를 활자로 보면요. 외와 그 의 발음 그 중간에서 이게 한 획이 있나 없나. 전 처음에 구환희님인 줄 알고 성함이 환희네. 어머 특이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이름 때문에 되짚어보죠.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그렇게 네. 틀리게 이야기를 해도 네. 아예 고쳐주지도 않고 네, 그냥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 환희와 환회의 두 인생을 네. 살고 계시는군요. 네. 네, 환희도 참 좋은 뜻이니까요. 네네네. 네. 환회도 뭔가 좋은 또 의미를 담고 있겠죠. 네. 자, 뭐 이제 이 소속하고 계신 곳이 워낙 대형 서점이라서 그 매장 모습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온라인 이제 MD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온라인 MD는 오프라인 서점 직원과는 어떤 점이 달라요? 가장 큰 차이점은 MD는 주로 매장이 아니라 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책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 상품을 관리하는 일도 하고 이벤트도 진행하고요. 그 외에도 책과 독자를 연결하는 모든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처럼 독자에게 책을 소개하는 것도 MD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이고요. 네. 혹시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하셨어요? 아니면 쭉 경력이 온라인 MD로 지금 커오신 건가요? 이제 보니까 네. 약간 그 외길 인생 같은 느낌인데요. 계속 온라인 부서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구환혜님과 오늘 우리 MD님과 오늘 좀 더 재밌는 얘기 나눠볼 텐데, 오늘 소개할 책이요. 이게 사실 뭐 이 지금 출판계에서는 지금 화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새 책을 들고 오셨어요. 네, 네, 바로 저 앞에 있습니다. 제가 실물을 영접하는군요. 이게 지난주에 나와서 굉장히 따끈따끈하고 또 뭐 워낙 지금 인기가 많아서 그냥 뭐 판매가 다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걸 다 예상을 해서 출판사에서 노벨문학상 이후에 네. 첫 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재고를 많이 찍어놓은 상태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지난주 정확히는 4월 24일입니다. 네. 제목은 빛과 실이고요. 이 책이 나왔는데 그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에 네. 한강 작가의 첫 책이라는 점 때문에 출간 전부터 기사가 많이 나오고 네. 큰 관심이 모였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네. 주문이 막 급상승을 해서 예. 지금 바로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다 발표되고 나서 제가 한 다다음 날 정도에 이제 저 소년용들을 못 봐서 채식주의자는 봤었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문했더니 15일 후 도착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뜨더니
뭐 다 매진이 돼서 좀 더 기다려달라는 그 이제 톡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언제 구하다가 한참 뒤에 사서 봤거든요. 근데 아무튼 또 이번에 한강 작가님의 이 새 책이 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때를 기억하세요? 2024년 10월 10일 저녁이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었는데 아마 다른 분들과 달리 이날은 그 1분 1초가 기억에 생생하실 것 같아요. 네, 저 오프닝에서 17년째 일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네. MD 인생 17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반나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어땠는지 좀 생생하게 그날을 좀 되짚어 보면요. 우선 발표가 8시에 났었는데요. 예. 저는 회사에서 그 연장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소설 MD가 하는 일 중에서 바로 노벨문학상 관리가 있습니다. 네. 노벨문학상이 언제 발표되냐면요. 매년 10월 첫째 주 네. 혹은 둘째 주 목요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날이 소설 MD의 공식 야근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확한 발표 시간은 저녁 8시입니다. 그래서 한 7시 30분부터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네. 8시가 가까워질수록 계속 초조함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8시 정각이 딱 되고 그럼 정말 수상 작가를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바로 노벨문학상 특별전 이벤트를 바로 오픈을 합니다. 이때가 아마 1년 중에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누가 수상할지 모르기 때문에 후보군들을 쫙 뽑아놓고 이 사람이 될까 저 사람이 될까 굉장히 긴장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이때 혹시 예상을 좀 하셨어요? 예상이요? 네. 예상은 전혀 못했고요. 그러니까 예상했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예상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네. 왜냐하면 노벨문학상이 특성이 있는데요. 네. 미리 후보 작가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이전에 받은 상이 네. 국제 부커상이라고 그런 네. 유명한 상이 하나 더 있거든요. 네. 영국의 문학상인데 그 상은 최종 후보작을 6편을 공개를 해요. 네, 네. 그 6편을 공개를 한 다음에 작가 그리고 번역가를 시상식에 초대를 합니다. 네. 그러면 아무리 잘 못 맞추는 사람이라고 해도 네. 6분의 1의 확률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노벨문학상은 아예 수상 후보를 귀띔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리고 발표 시간이 되면은 스웨덴 할리먼의 사무총장이 그 마이크 앞에 딱 나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정말 무미건조하게 네. 저라면 60초 후에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네, 네, 농담도 네. 할 것 같은데 네. 정말 작가의 이름만 올해 수상자 한강입니다. 이렇게 딱 발표를 해요. 예. 그래서 발표가 되면은 그 전까지 MD는 네. 작가의 이름만 빼놓고 다른 영역은 이벤트 페이지를 모두 만들어 놓거든요. 네. 그래서 발표가 되면은 정말 번개처럼 기획안을 완성을 한 다음에 네. 그 페이지를 제작하는 디자이너 분이 계시잖아요. 예. 바로 전달을 하고 페이지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가 나오면 서점 안팎에 막 여기저기 홍보를 하는 거죠. 작년에 특히 많이 홍보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이 일을 모두 마치고 나니까 한 자정을 넘겨서 한 12시 반 정도 되어서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로 그렇게 가능할까요? 물론 이제 우리의 한강 작가가 네. 수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더 기쁜 마음에 막 도파민이 나와서 더 즐겁게 빠르게 할 수 있었겠지만 내가 별로 이렇게 잘 모르는 작가가 갑자기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아까 말씀하셨던 노벨문학상 특별전 이벤트 페이지를 막 만들어서 올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정말 삽시간 순식간에 그걸 해내시는 분이세요 지금. 그런데 한 네. 12년 전부터 매년 이렇게 네.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작년이 특히 파급이 컸었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MD들만의 루틴이 있어서 누가 발표되더라도 재빨리 이렇게 그 절차에 맞춰서 따다다닥 짠 하고 올릴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생겼겠군요. 네, 무엇보다도 네. 속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전혀 예상을 못한다고들 하는데 제 기억에 제가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좀 신입 때였어요. 근데 네. 갑자기 밖에서 막 저녁을 먹고 놀고 있는데 저보고 빨리 분장을 하고 어디 스튜디오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는 막 KBS 메일로 보냈대요.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고은 시인께서 오늘 유력하다고 해가지고 방송국에 세트까지 다 만들어 놓고 원고까지 다 뽑아 놓은 다음에 이제 그 관련자들이 이제 불러놓고 토크쇼를 하는 것을 바로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이게 불발되면서 바로 세트장 불은 꺼지고 저도 그냥 분장한 채로 집에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랬던 경험에 비춰서 이거를
기다리고 바로 뭔가 만든다는 일은 대단한 일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가 영역만 비워놓고 그러니까요. 다른 거는 뭐 축하합니다. 네. 뭐 과거 어떤 작가가 상을 받았습니다. 노벨문학상은 어떤 상입니다. 내용을 다 준비를 해놓고요. 네. 작가 영역만 빠르게 정말 채워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해 이렇게 노벨문학상을 받는 작가의 책은 진짜 순식간에 그 판매가 급증한다고 하잖아요. 작년에 그 한강 작가가 수상했을 때는 그 전보다 몇 배가 더 뛰었어요? 이에 앞서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네. 2021년에는 네. 압둘라자크 구르나라는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작가는 국내에 번역 출간된 책이 한 권도 없었던 거예요. 진짜로요? 네, 정말 한 권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서점과 그리고 출판사는 가을이 되면은 예. 노벨문학상 특수를 기대를 하거든요. 네. 네, 2021년은 연간 판매가 아쉽게도 0원이었습니다. 어머. 그리고 그런 일도 있었군요. 그래서 저도 약간의 실망감을 안고 집에 돌아왔는데 네. 이때와 정반대되는 해가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네. 한강 작가는 우리 작가고요. 책이 번역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네. 이미 다 출간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노벨문학상의 특성이 한 편의 책을 골라서 이 상이 수상작 이렇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그래서 그 작가의 모든 책이 수상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판매가 여러 권이 동시에 뛰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아까 노벨문학상을 준비할 때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얼마나 팔렸지 하고 그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찍어봤더니 네. 한마디로 평소와는 단위가 다른 숫자가 모니터에 찍혀 있었던 거예요. 뒤에 공이 막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다다다닥. 그렇죠. 네. 그리고 물론 판매가 이렇게 많이 된 것도 좋았지만 이제 우리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책을 원서로 읽는 기쁨을 그렇죠. 누릴 바로, 수 있다. 바로 그거죠. 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죠. 그거죠, 바로. 그러니까 이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책을 원서로 읽는 나라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 기쁨이 정말 너무나 컸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부커상 같은 경우에는 그 책에 대한 수여고 수상이고 이제 노벨문학상은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네. 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 한강 작가가 새로 발표한 새 책, 제목이 뭔가요? 좀 보여주세요. 사실 가져오셨어요, 이 책을. 근데 책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자그마하고 얇아서 좀 깜짝 놀랐는데, 빛과 실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책이고 또 제목은 왜 빛과 실인지. 얘기 좀 우선 해주시죠. 그 제목의 유래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한강 작가가 작년 12월에 스웨덴에서 노벨상 주간이라는 게 열려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네. 그중 12월 7일인데요. 노벨문학상을 주관하는 스웨덴 할리먼에서 수상을 기념하는 강연을 했습니다. 네. 이 강연문의 제목이 바로 빛과 실이었습니다. 네. 아마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문장인데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네. 이 문장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강의 문학 세계를 응축하고 있는 약간 정수와 같은 글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강연문의 제목 빛과 실을 그대로 책 제목으로 가져온 것이고요. 네. 물론 책에도 이 강연문 전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할리먼 수상 기념 강연을 했을 때 그 강연문의 제목이 바로 빛과 실이었다. 그래서 이제 책 제목도 이렇게 나온 건데 이 책에는 또 우리 한강 작가의 뭐 유년 시절에 썼던 시도 막 이렇게 사진으로 있고 그렇다면서요. 저는 그냥 들은 소문들로만 지금 여쭤보는데. 네. 네, 다른 글도 한 10편 정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글이 실려 있냐면 작가가 정원을 가꾸면서 이런 느낀 감상들을 적은 산문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 문예진 문학가 사회에 한 2편의 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두 편을 포함해서 다른 시들을 수록을 했고 또 다른 짧은 글들도 있고 네. 그 일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출판사 문학과 지성사는 이 책을 두고 살아있는 한 희망을 상상하는 일, 그 오래고 깊은 사랑에 대한 한강의 기록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한강의 기록들. 살아있는 한 희망을 상상하는 일, 그 오래고 깊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그
책 내용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게 산문집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한강 작가의 산문집이 그동안 있었죠? 한강 작가가 지금까지 내놓은 네. 산문집이 네. 있기는 있었는데 예.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과거에 나왔던 산문집이 네. 그해 내게 머문 순간들의 크로키, 네. 사랑과 사랑을 둘러싼 것들, 그리고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 3편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아쉽게도 모두 절판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빛과 실이 한강 작가의 산문을 읽을 수 있는 지금 유일한 책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네. 또 하나 특별한 점이 이 책에는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처음 공개되는 글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네. 굉장히 뜻깊은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책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독자들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다. 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의 책인데 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출간돼서 또 사랑을 받겠지만 이게 또 번역본으로 해외에도 이렇게 좀 퍼지게 되겠죠? 이미 나왔나요? 아직은 안 나왔죠. 아. 이제 국내에 나왔으니까 네. 저도 정확히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예. 이거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죠. 좀 행복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그 산문집들은 모두 절판이 됐을까요? 이제 약간 이게 이제 한강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브랜드가 확실해졌는데 좀 이런 것들 다시 좀 출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강 작가의 많은 소설을 좀 접하게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우리 MD님의 역할은 아닌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은요. 서점에서는 정말 네. 재출간이 되길 바라고 있지만 예. 모든 것은 네. 작가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작가님의 네. 또 무슨 의중을 또 우리가 살펴야 되는 부분이군요. 좀 많은 책들을 더 많이 이렇게 저희에게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우리 한강 작가님. 그리고 모든 분들이 아마 이런 산문집에 이어서 기다리는 거는 바로 이 차기작이에요. 신작 소설을 기다릴 텐데 이거 출간 소식이 있을까요? 네, 작년 연말에 한 시상식장에서 한강 작가가 직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 신작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올해 지금 이 시기인 거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올해 그렇죠. 상반기. 네. 그 책이 이른바 눈산부작 혹은 뭐 겨울산부작 이렇게 부르는 소설이거든요. 네. 하지만 아쉽게도 상반기에 만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약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 안에는 꼭 만날 수 있기를 희망, 네. 더 나아가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만나고 싶으니까요. 기다림에 이렇게 또 초조해하는 많은 독자들을 위해서 살짝 지금 산문집으로 좀 그 그림을 좀 달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게 빛과 실, 이제 누구보다 먼저 한번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책은 이런 책이다. 한 줄 요약이 가능할까요?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예. 아직 한강을 읽은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한 최고의 첫 책. 네. 이 책은 두 번째 말씀드리나요? 세 번째 말씀드리나요?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네. 전에- 아니 눈에 띄게 좀 얇기는 해요. 네. 네, 근데 이 그 에크리 시리즈의 약간 정체성 같은 거여서 그 아. 부분도 감안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한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 음. 우리나라 독자들이 책을 읽기 어려운 이유로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이걸 많이 꼽았거든요. 네. 근데 빛과 실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완독할 수 있는 책입니다. 네. 아마 출퇴근길에도 다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점이 분량은 적다. 하지만 한강 작가 특유의 깊이 있는 문학적 시선이 듬뿍 들어있는 책이기 때문에 읽으면 받으시게 되는 울림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정말 한강 작가의 또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책이니까 만약에 한강 작가의 소설들을 아직 접하지 못했다면 이 책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MD님은 한강 작가 소설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아, 그런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좋니 약간- 아빠가 좋니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항상 저는 물어보는데 저는 소년이 온다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달랑 두 권 읽긴 했지만 채식주의자랑. 저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네. 약간 작년에 그 한강 작가님에게도 그 언론에서 네. 자신의 책 중 가장 먼저 읽으면 좋은 책이 무슨 책이냐고 질문을 많이 했어요. 네. 그때 아무래도 가장 최신작인 작별하지 않는다를 네, 추천을 네. 한다고 말씀을 네,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인터뷰 봤습니다. 네. 저도 한강 작가님을 따라서 그 책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는 순서들이 이제 뭐 작가님께서 얼핏 언급을 하셨지만 그 순서에 가장 앞서서 이 산문집을 먼저 보시는 거를 추천드린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시작은 네. 빛과 실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소 궁금했던 노벨 문학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한강 작가의 신작 산문집 빛과 실의 소개 들어봤습니다. 작은 서점 크루들이 소개하는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지금까지 교보문고 구환회 M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이어드립니다. 이 노래는 한강 작가님이 소년이 온다 집필 당시 택시에서 듣고 눈물을 쏟으셨다고 하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라디오 북클럽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자,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 시간대는 이게 뭔가 잔잔하니 그렇죠. 잠을 유도해야 되는데 저희는 벌써 시그널에 쿵짝쿵짝 목에 클럽이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일단 저희 거 듣고 주무시라고. 네, 그쵸. 각성의 네. 차원에서 좋습니다. 저희가 약간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를 그쵸. 청각적으로 드린 거죠. 네, 절대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가가요. 최민석 작가님의 어떤 느낌과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유머러스한 어떤 소설들로 팬들이 많으신 분인데 이규 네. 작가님 작품을 네. 가져오셨다고요. 일단 저보다 선배님이시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존법을 쓰자면 선배이니까 네. 제가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아, 예. 아무튼 이기호 작가 이제 말 나온 김에 소개를 좀 하자면요. 저보다 5년 선배네요. 1972년 72년생. 예,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고요. 1999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으로 등단을 했고 이 소개가 저는 재밌어서 늘 이제 이기호 작가를 얘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데 네. 본인이 쓴 것 같아요. 언젠가 종교 코너에 꽂히길 바라는 소설집 최순덕 성령 충만기와 네. 또 언젠가는 역학 운세 코너에 꽂히길 강력히 바라는 소설집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를 펴냈다. 네. 본인 소개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거 그런 것 편집자가 같아요. 써준 것 같지는 않고 네. 예, 본인께서 쓴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이효석 문학상, 김승옥 문학상, 황순옥 문학상 등등 많은 문학상을 수상을 했고요. 네. 현재 그 문창과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 작품은 소설집이 있습니다. 네. 제목도 독특합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 예, 포수 강민호 네. 아니고 교회 오빠 강민호에 실린 첫 작품이 있습니다. 최미진은 어디로? 이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뭔가 이렇게 재미있는 제목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누구에게나 그렇죠.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최순덕 성령 충만기 뭐 갈팡질팡 뭐 3살 버릇 여름까지 간다 뭐 이런 소설집도 있고 그렇죠. 아까 네. 언젠가 역술 코너에 꽂히길 바란다는 네. 그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거는 그 조지 버나드 쇼의 그렇죠. 묘비명 우물쭈물하다가 내 네. 이럴 줄 알았지. 굉장히 유명한 묘비명을 이제 패러디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언젠가 종교 코너에 꽂히길 바란다는 그 최순덕 성령 충만기. 이 제목의 개성이 듬뿍 담긴 이 작품은 단편 소설인데 사실 소설이 전부 성경처럼 쓰여 있습니다. 뭐 가라사대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예. 구체적으로 보면 성경처럼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나눠서 단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11장까지 진술이 되고 있고요. 예. 성경책 보면 그 2단 쓰기가 되어 있잖아요. 아 그렇게 썼다고요 소설을? 예, 소설을 그렇게 썼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문체도 최순덕이 가라사대. 너희는 뭐뭐 했느냐. 네. 뭐 그의 성정이 잘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표현들로 작품이 점철돼 있고요. 네. 이쯤 되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썼는데 그 예전에 그
그 종교 코너에 꽂히길 바란다라고 네. 했는데 종교 코너에 안 꽂혀서 네. 그 다음에 소설집을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 아, 이걸 쓴 게 아닌가라고 뭔가 이 강하게 한번 의심을 해봅니다. 제목들 간의 연관성들이 조금 있을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확실히 뭔가 유머 코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잘 치고 빠진다 그래야 될까요? 이게 사람을 좀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작가님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유머러스한 작가로서 한국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작가고요. 제가 이제 이기호 작가의 작품을 주로 읽고 또 소개하는 이유는 이 한국인의 정서가 한이라고 하잖아요. 네. 문학에서는 이걸 이제 파토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파토스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 네. 그러니까 영미권으로 가면 그냥 페이소스로 페이소스. 바뀌는 네. 거잖아요. 결국 이제 애환과 한이 담겨 있는 건데, 네. 이 유머와 페이소스를 잘 버무리는 것이 네. 굉장히 어렵고 독자에게 굉장히 잘 어필할 수 있는 예. 방식인데 예. 그걸 잘해내는 작가가 많지 않은데 이기호 작가는 이걸 굉장히 잘해냅니다. 최민석 작가라고 또 있잖아요. 이런 거 저는 잘하는.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유행어처럼 쓰고 있는 오픈 스타일의 오픈 스타일이다. 작품을 굉장히 잘 쓰는 작가인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소설 진술 방식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좀 덧붙이자면 이 등단작부터 이런 개성을 보였어요. 버니라는 소설인데 이거는 랩으로 쓴 소설입니다. 랩 대사처럼. 예. 네. 그래서 이 작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몇몇 대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랩이에요. 네. 그리고 또 햄리 포에버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거는 등장인물의 대사로만 이루어진 소설입니다. 네. 작가가 직접 진술하는 지문이 거의 없고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차남들의 세계사 요거 빼고는 제목이 다 독특하고 스타일도 독특한데 사실 이 차남들의 세계사는 작품은 좀 노멀한 편인데 네. 이 작품 전개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뭔가 평범함을 거부하는 그런 작가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키득키득키득 웃을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일단은 네. 다르게 쓴다. 아. 여기에 완전한 방점이 찍힌 것 예. 같고요. 차남들의 세계사는 장편 소설인데 좀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이 작품은 80년대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을 둘러싼 뒷이야기를 다룹니다. 네. 그래서 소설 속에서 사건 주동자들이 자수를 했는데 그냥 수사 당국에서 만족을 못하고 관련자들을 모조리 색출한다 이런 명분으로 좀 주변 사람들에까지 보복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전혀 연관 없는 살면서 평생 어길 법이라고는 도로교통법 정도밖에 없는 택시 운전기사 나봉만 씨가 네. 어쩌다가 굉장히 사소한 접촉사고로 인해서 연루되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잡혀갔으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설의 매 씬마다 들어봐라. 이걸로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소설 첫 장은 들어보아라. 이것은 이 땅의 황당한 독재자 중 한 명인 한 장군의 통치 시절 이야기다. 네. 그리고 다음 챕터로 나가면 이것을 들어보아라. 장군은 9월 1일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한다. 네. 그리고 다음 챕터로 들어가면 이것을 잘 들어보아라. 네.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당시 미국의 태도였다. 네. 그러고 그 뒤에는 이것을 똑똑히 들여보아라. 이것을 귀 기울여 들어보아라.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타고난 이야기꾼이라고도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 작품도 독특한 건가요? 재밌나요? 오늘 작품은 당연히 재밌고요. 네. 이 소설집 그러니까 줄여서 네. 교회 오빠 강민호라고 하면 여기에 실린 수록작 제목들도 독특합니다. 네. 오늘 작품은 최미진은 어디로, 그 다음은 나정만 씨의 살짝 아래로 굽은 붐, 권순창과 착한 사람들, 나를 혐오하게 될 박창수에게 이런 식으로 작품마다 모두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구에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 네. 예, 이제 수록된 이제 단편들이 그렇죠. 다 사람 이름으로 이게 시작이 되는군요. 뭔가 사람과 관련된 네.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구체성을 획득하려고 한 것 같아요. 구체성을 획득한다. 형식의 네. 참신성을 중시하는 작가답게 네. 한 권의 소설집으로서 형식적인 통일성과 조화미를 추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사람 이름을 각 단편의 제목에 다 넣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추천해 주신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에서 최미진은 어디로 한번 줄거리를 들어볼까요? 네. 네. 자, 이 작품의 주인공은 소설가인 나 이기호입니다. 본인 이름을 직접 본인이 쓰셨어요. 예, 네. 주인공으로 직접 등장을 합니다. 네. 나는 어느 날 중고나라에 내 소설이 올라온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불쾌한 것이 그 판매자 제임스 셔터네러는 소설책을 20권가량 팔면서 내 책을 덤으로 준다고 네.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제임스 셔터내려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듯한 그렇죠. 이름이죠. 미국 네. 소설가 제임스 설터를 패러디한 거죠. 예. 이 TMI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젯밤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고요. 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코너에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작법이 한때 이제 SNS에서 유행을 했는데 네. 헤르만 헤세 대신 뭐 허르만 허세, 뭐 무라카미 하루키 대신 무다카니 하루꺼. 아, 굉장히 최민석스럽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뭐 네. 가든 초이 뭐 이런 거죠. 네, 가든 초이. 예. 네. 아무튼 예, 소설로 돌아가서 나는 이 제임스 셔터네러의 게시물을 꼼꼼히 정독을 합니다. 이 제임스 셔터네러는 책을 세 그룹으로 분류를 했는데 1, 2, 3그룹으로 나눈 거죠. 가격이 각각 7,000원, 5,000원, 4,000원입니다. 네. 철진한 개간지는 2,000원이고요. 내 책은 3그룹인 4,000원짜리였습니다. 네. 개간지를 빼고는 제일 싼 거죠. 네. 이것도 굴욕적인데 더 굴욕적인 것은 그룹 1, 2에서 5권을 사면 내 책은 무료 증정이라고 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판매자는 책마다 간단한 소개를 덧붙였는데요. 내 책 소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비속어가 나오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소설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49번 작가 이기호 병맛 소설 갈수록 더 한심해지는 꼴의 저자 사인본. 아, 꼬레 저자 쌓인 네. 아, 셉니다. 나는 스크롤을 올려서 책의 보관 상태를 찍은 사진을 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마치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것처럼 이제 막 서점에서 사온 것처럼 겉표지가 깨끗합니다. 네. 그리고 나는 다시 화면을 내려서 내 책 다음에 적힌 목록도 마저 읽습니다. 50번 박형서 같은 병맛 계열 소설. 병맛이지만 나름 묵직한 한방에 있는 메타픽션 갑. 네. 그래서 나는 제임스 셔터네러가 혹시나 작가 박형서가 아닐까 의심을 이거 합니다. 박형서도 실제 소설가잖아요. 실제 소설가고 네. 이기호 작가와 박형서 작가는 친구 사이인 친구 거죠. 사이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다가 나는 나도 모르게 그에게 쪽지를 보냅니다. 책을 사고 싶다고요. 그리고 1그룹의 책 5권을 주문하면서 혹시 이기호 책도 공짜로 줄 수 있느냐? 아, 한번 던져보는 이렇게 거예요. 물어봅니다. 네. 그러자 판매자가 흔쾌히 네 어차피 그건 무료 증정인데요. 뭐 서비스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부글부글 하죠, 지금 네. 이기호는. 네. 나는 마음을 꾹 누르고 혹시 직거래가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네. 그러자 제임스 셔터네러는 일산의 정발산역 근처라면 가능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 나는 마침 잘 됐네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광주 송정역에서 출발하는 광주에서. 예, 행신행 KTX 표를 삽니다. 이놈 태연한 척. 어떤 놈인지 내가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는 신념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광주에서. 그 실제 네. 상황과 굉장히 많이 겹치는 게 네. 아까 이기호 작가가 문예창 작가 교수라고 했잖아요. 네. 광주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 이야기처럼 쓴 거죠.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KTX를 타고 광주에서 올라가는 내내 내 마음속에는 네 어차피 무료인데요. 서비스예요. 서비스예요. 이게 에코처럼 예. 계속 울립니다. 네. 만나보니까 제임스 셔터네르는 비쩍 마르고 볼품없어 보이는 몸매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나에게 책을 건네고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몸이 굳어버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가 나를 알아본 겁니다. 전 요 장치가 그래도 나 굉장히 성공한 대중적인 작가야. 나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약간 작가가 이거 일부러 좀 한 줄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이 상황에. 그죠? 저는 네, 상상을 했습니다. 네. 내가 만약 여기 나갔다면 네. 바로. 보통 작가들을 잘 알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글로 제가 만나서는. 나갔다면 그냥 네. 쿨거래 감사합니다. 그러고 네. 더 씁쓸하게 헤어졌겠죠. 네. 아무튼
제임스 셔터내려가 나를 알아본 다음에 갑자기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나도 어쩔 수 없이 왠지 모르겠지만 이유를 모른 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를 네.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한참 뒤에 그 일산에 있는 L백화점 뒤편의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제임스 셔터내려는 나에게 대뜸 미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작가들이 이런 사이트에 들어올 줄 몰랐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복잡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진짜 그렇게 한심했어요? 자기 작품을 얘기하는 그쵸, 거죠. 그쵸. 그러자 제임스 셔터내려는 그냥 죄송해요 라고 답만할 뿐입니다. 네. 나는 이제 내 책을 받아들고 펼쳐봅니다. 꼴의 사인본이라고 했으니 거기에는 이 작품의 주인공인 최미진님에게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은 내가 언젠가 홍대의 한 카페에서 독자 행사를 할 때 사인한 책입니다. 제임스 셔터내려는 내가 내 책이 그렇게 별로였냐고 묻자 이번에는 네. 눈물을 훔치면서 주염역 방향으로 또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헤어진 뒤에 나는 광주로 내려오는 길에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네. 제임스 셔터내려입니다. 그가 묻습니다. 혹시 우리 미진이 잘 아세요? 나는 잠자코 듣습니다. 네. 왜 우리 미진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좋은 인연이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 쓰신 거예요? 우리 미진이에 대해서 뭘 아느냐고요. 나도 모르는데 나는 지금 미진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헤어졌는데 미진이가 남긴 건 이 책들밖에 없는데 네. 내가 이사를 해야 돼서 이 책들을 다 처분해야 하는데 미진이 물건 갖고 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네. 네. 더 울먹이듯이. 왜 아무것도 더, 네. 모르면서 좋은 인연이라고 쓰신 거예요. 내가 아저씨 손글씨를 그치. 얼마나 쳐다봤는데 잘한다. 네. 내가 죄송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데 네. 왜 꼭 나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냐고요. 열연을 해주시네요. 진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뭔가 깊은 사연이 아유, 있어요 지금. 네?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제임스 셔터. 네. 내려. 전화는 네. 그렇게 끊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저기가 무서워졌습니다. 나는 생각을 합니다. 모욕을 당할까봐 모욕을 먼저 느끼면서 모욕을 되돌려주는 삶에 대해서요. 네. 나는 그게 좀 서글프고 부끄럽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모욕을 당할까봐 모욕을 먼저 느끼며 모욕을 되돌려주는 삶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끝나면서 웃다가도 뭔가 정말 이 한마디가 굉장히 확 다가왔거든요. 네,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버리는 네. 하면서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 그렇죠. 내가 상처받을 걸 직감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야, 상황인 거죠. 우리의 네.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고 제임스 셔터내려는 내가 이사를 가야 해서 책들을 다 처분해야 하는데 엄청 좁은 데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죄송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데 그리고 이제 미진이랑은 연락도 안 됐고 네. 헤어졌고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제임스 셔터내려는 마치 청년 실업자인데 맞아요. 그렇죠. 네.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고 있고 경제적인 공공함에 몰려 있어서 네. 지금 아마 고시원 같은 곳으로 이사하면서 짐을 다 처분해야 된다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을 마치 암시하는 듯 하거든요. 네, 사랑하는 여자친구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인연과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데이트도 제대로 못하는 예.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소설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네, 대사를 통해서 맞아요. 독자들로 하여금 상상하게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설정이 이 앞부분에 이기호 작가가 스스로 망가져가면서 맞습니다. 굉장히 코믹한 상황을 연출했지만 네. 뒤에 가서는 시대 상황을 맞아요. 담아내고 있잖아요. 네.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 그래서
그 초반에 얘기 드렸던 페이소스가 담겨 있는 그렇네요. 예, 한이 담겨 있는 우픈 소설을 굉장히 잘 우픈 소설. 쓰는 소설가라고 소개를 한 거죠.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좀 듣고 오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회 오빠 강민호의 이 소설들이 다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떠오른 곡인데 장기하와 얼굴들의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자, 우리 최민석 작가와 함께 이기호의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미진은 어디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소설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에세이와 소설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이라서 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호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몰입감을 더 높이게끔 하는 장치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소설에서 언급되는 뭐 작가의 직업, 학교, 사는 도시 이 모든 것이 작가의 실제 정보와 일치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보다 저는 이제 더 큰 이 작품의 매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질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재밌고 설득력이 있잖아요. 네. 가독성도 높고. 그래서 이게 읽다 보면 이기호 작가는 늘 일상생활을 소재로 써서 작품을 우리한테 내놓는데 이게 결국 예술은 숭고하고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일상 속에 존재한다고 전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늘 일상에서 소재를 선택한다는 점이 최고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권태롭고 네. 알 수 없는 내 일상이 예술이 된다면 뭔가 독서할 때 태도와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네. 내 삶이 원고지 위로 올라가고 내 삶이 작품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한 점들이 가장 큰 매력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제 소설 끝에 보면 이제 작가의 말 뭐 이런 걸 하나씩 다는데 네. 그 부분도 형식도 굉장히 독특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요 작품에 보면 네. 그 에필로그인 작가의 말 대신 이기호의 말이 있습니다. 요게 네. 편지 형식이에요. 문체는 모두 뭐뭐 했다네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작품에 보면 또 다른 그 수록작 나정만 씨의 살짝 아래로 굽은 붐 이 작품은 네. 거의 모든 서술이 등장인물의 독백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을 쭉 보시면 언제나 늘 형식, 내용은 물론이고 형식까지도 중시한 이기호 작가의 스타일이 이번에도 완벽하게 구현됐다. 네. 이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설은 그 소설가를 닮는다. 맞는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맞을 수도 있고요. 네.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최소 그냥 저 최민석 작가님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저 최고를 만났던 분이랑 너무 그냥 결이 똑같아요. 근데 저는 왜 물어봤는데 이기호 네. 소설가를 혹시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고 서로 이제 지면으로만 네. 이분도 교유하는 사이. 지면으로만. 왠지 네. 이분 개인적으로 만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이 소설들의 그 형태를 보면 사람을 지루하지 않게 진짜 들었다 놨다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네. 기본적으로 소설가들이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의 능력은 갖추고 있죠. 네. 근데 또 너무 기대하시면 실망하는 게 이 소설가들이 또 나름의 그 네. 논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라 네. 만나보면 또 의외로 네. 약간 선생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네. 아니 막 정말 장르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막 다양한 소설 쓰시는 분들은 그냥 그 자체가 서고같이 엄청난 지식을 다 갖고 계시고 막 이교 같은 분은 그냥 앉아서 배꼽을 잡고 깔깔깔 웃을 정도로 막 얘기를 재밌게 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작가분과 그 좀 친한 분 몇 분 있는데 꼭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꺼내서 꼬치꼬치 기자들 취재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소설에 쓸 때 좀 구체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방송국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그 PD 역할은 뭐고 뭐 아나운서는 뭐 몇 시트 이런 걸 다 적어서 나중에 작품에 반영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네. 취재를 열심히 하는 열심히 작가들이 하더라고요. 있죠. 네. 취재를 정말 열심히 하는 경우는 해밍웨이처럼 네. 전쟁 소설을 쓰기 위해 참전하는 경우도 있고. 참전을 하고 조근을 하고. 네. 아무튼 네. 아까 그 작가 이기호 작가를 실제로 만나보면 이기호 작가님은 재밌게 얘기할 것 같고요. 예. 저는 실제로 만나보면
좀 재미없어서 실망할 수도 있으니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랑 지금 직접 만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사람이잖아요. 아유, 네, 아닙니다. 소설도 부끄럽습니다. 굉장히 유쾌하고 아까 얘기했던 정말 유머러스한 또 페이소스도 갖고 있는 페이소스밖에 없습니다. 한 아니, 그 자체입니다. 왠지 너무나 닮은 두 분을 오늘 동시에 만난 느낌입니다. 자, 이기호 작가님의 작품을 지금 막 그래? 이런 사람이었어? 요즘 좀 우울한데 한번 이기호 작가 작품을 읽어봐? 하는 그 검색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기호의 소설집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 중에서 최미진은 어디로 재미있게 들어봤습니다. 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불문학 또 다음 주에 재밌는 소설로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파이어.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라디오 북클럽 작은 서점. 자, 한강 작가부터 이기호 작가까지 오늘 저희가 마련한 책 선물은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서점 오늘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